반가. 안녕하세요. ERC 이것만 알고 시험장에 가자 박용덕입니다. 이번 시간 9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규칙 소정의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부분에 하나여 무효이다.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시험에 전부 무효라고 하면 X입니다. 법정 보수가 100만원인데 1000만원 받기로 했으면 초과 부분 900만원만 무효입니다. 92번에 상가 분양대행에 대한 보수는 중개 업무와 구별되므로 합의 결정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다. 즉 상가 분양대행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0.9% 밖에 못 받는다는 아니라고요. 즉 3% 보통 현업에서 MGM 또는 R이라고 하죠. R 리베이터. 리베이터를 한 건 분양대행하고 2천만원을 받든 3천만원을 받든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중개보수가 아니므로. 자, 그 다음에 93번입니다. 공동중개 시 2인의 개업공개사가 공동으로 거래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기속된다. 공동중개를 하면 모든 개업공개사 확인설명서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도 공동중개를 했으면 개업공개사 모두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해야 됩니다. 물론 제출은 한 명이 하면 됩니다만은. 그래서 만약 공동중개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공동중개에 참여한 모든 개업공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94번입니다. 상가 분양계약서는 상가 매매계약서일 뿐 분양계약 관련 증서로 볼 수 없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을 하거나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따라서 상가 분양계약서는 이 분양 관련 증서 아니므로 금지행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95번입니다. 직접 거래의 상대방은 중개상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됩니다. 개업공개사 등과 중개 의뢰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되죠. 그 의뢰인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6번입니다. 전매 차익이 없는 미등기 전매에도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게 뭐냐 하면 미등기 전매를 알선했는데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기조장에 해당되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5억에 샀다가 그대로 5억에 되팔았다 하더라도 남는 돈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일단 탈세를 목적으로 했잖아요. 취득세를 미등기 전매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 취득세를 탈세했죠.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안 낸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탈세했기 때문에 투기조장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음은 9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청문을 하지 않는다. 청문이 뭡니까?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입니다.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만 청문을 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취소라도 청문을 하지 않고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들을 청, 들을 문, 청문인데 사망, 죽고 없으면 법인이 해산하고 없으면 들어볼 수가 없죠. 따라서 사망 해산의 경우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98번입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으면 금지행위인데 모르고 명의를 이용케 한 경우에는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리 법제 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에 보면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그는 금지행위지만 모르고 했다면 금지행위가 아니다. 악의여야 합니다. 선의인 경우에는 금지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는데 매무수거 관직상 투 시공시 매무수거 무가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입니다. 알면서 모르고 하면 금지행위 아닙니다. 99번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개업공개사협회가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죠.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때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 문구나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다. 100번입니다. 계약서의 형식은 당사자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거래계약서 서식은. 다만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는 법령상 필수적 기사항을 두고 있으므로 계약 방식의 자유가 다소 제한을 받고 있다. 민법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죠.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문서로 작성을 안 하면 계약의 효력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보면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9가지는 반드시 기재돼야 되죠.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민법의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다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100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